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전 작업 시간 이어서 해서 바이스 다시 1번 조립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번 부품에서 이동조에 대해서 CAD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치수 측정해서 도면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동조를 그리는데요, 일단은 평면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평면도가 모양이 단순해서 평면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로 할게요. 렉텍 명령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은 임의에서 시작을 하고요. 상대 좌표로 가로 골뱅이 15, 세로는, 자, 여기는 다 폭은 29로 동일합니다. 29. 레이어는 중심선 레이어로 해놓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이스가 물려주는 턱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여기 있죠. 여기 폭이 치수가 5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10mm. 자, 그래서 여기 사이 거리가 5mm. 옵셋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거리 값은 5. 저게 이거 충전을 해놓은 게 깜빡했나 보네. 스피커가 나가서 일단 목소리를 좀 크게 할게요. 충전 안 하나 보네. 자, 일단은 5mm 옵셋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대상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방향 지정하겠습니다. 왼쪽에 클릭해서 이렇게 옵셋이 되었어요. 직선으로 옵셋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한 번에 잡혀서 옵셋이 됐는데요, 실행 취소하고요. 그래서 얘를 분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단축키는 X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옵셋으로 다시 5mm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숨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이드가 이 부품이 이동조가 움직이는 이 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숨은 선도 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 레이어는 숨은 선 레이어로 옮겨 놓고요. 그래서 멀티라인 들어가서 스케일에 S를 입력한 다음에 폭 21mm,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에서 중심점과 중심점 지정해서요, 중심선의 끝점과 끝점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된 들어가서요, 델타 정분으로 해서 5mm 약간 삐져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조립되어 있는 도면에서 평면도 있는 것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면도
자, 전체 높이는요, 여기서 보니까 28에 이쪽 아래쪽 10에서 38 높이가 되고요. 자, 사각형 그리기 명령을 이용하겠습니다. 렉탱 명령 실행을 하고요. 그래서 평면도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50mm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정분의 프롬 명령을 사용을 하고요. 베이스 포인트 평면도 좌측 하단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옵셋 값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0,-50.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골뱅이 15,-38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5고요. 아래쪽으로 38입니다. 수문선에서 작업을 해서 도형을 바꾸겠습니다. 수문선을 선택하고요. 레이어 컨트롤에서 외형선으로 옮겨 넣어도 되고요. 또는 속성 복사를 해서 매치 프로프 명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을 외형선을 선택하고요. 속성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해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셋을 하겠습니다. 자, 옵셋 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28mm. 대상 선택하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먼저 옵셋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쪼가 물려주는 이 부분, 요게 이 부분 작업을 할 거고요. 옵셋 들어가서 거리는 10이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5mm 옵셋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계는요 일단 얘를 잡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얘를 단면을 안 했을 때는요 얘가 수문선으로 바뀌면 되고요. 그래서 단면 아니고요. 이 형상의 정면도를 보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수문선으로 표현되면 돼요. 근데 단면도를 작성을 하려면요 이 부분이 다시 실선으로 가면 되고요. 자, 앞에서 치수 하나 작성을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 부분. 자, 핸들 축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얼마인지 요거를 측정을 아까 안 했었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작업을 같이 해서 치수 측정을 다시 해주는데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 있는 축의 센터 라인. 자, 이쪽에 쭉 지나가는 이 센터 라인의 높이 바닥에서부터 측정해 주세요. 예? 28. 그러면 베이스 높이 11을 빼면요 여기서 높이는 17이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전체 높이도 측정을 해 볼게요. 전체 높이 어이. (49요) 49? 맞아요? 50이요? 50? 그 전에 치수들 다 더하면 50. 아홉수요? 아홉수 안 좋아. 반올림에서 50? 자, 그러면요 여기서 먼저 볼게요. 일단은 자, 요게 11 더하고요 베이스 높이는 11이고요 앞에서 측정했는 거 보면 요게 높이 38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8 하면 49죠. 근데 여기에 딱 떠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 도면에서 보면 떠 있습니다. 38에다가 11 더하면 49예요. 근데 여기 전체 높이를 49로 하면 얘가 닿겠죠. 그래서 측정했을 때 한 소수점이 나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반올림해서. 자, 그럼 여기는 1mm 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높이를 50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조에서 이 센터까지 높이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죠. 그러면 전체 높이가 50이고요 그 다음 바닥에서 높이가 28이면 여기서 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센터 라인의 높이는 22가 되면 되죠. 22. 자, 그러면 옵셋을 하겠습니다. 옵셋 거리값은 22. 대상 선택하고요 아래쪽으로 연장 extend 명령 사용해서 여기 연장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이 선은 중심선이어야 됩니다. 속성복사 매치 프로프 명령을 사용해서요 센터 라인 선택을 하고요 얘도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랭스 den으로 해서 정분 델타 D 입력하고요 5mm 약간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동조에는요 자, 핸들 축의 나사 부분이 여기서 조립되어 가지고 얘를 핸들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얘가 전진 후진이 돼야 돼요. 좌우로 동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사부, 앞나사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멀티라인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케일에 S를 입력하고요 그래서 나사의 호칭경이 측정했을 때 M1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름 10
그 다음에 여기서 교차점과 교차점 선택해서 먼저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 들어가서 스케일의 S 호칭경을 먼저 작업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안찌름은요 호칭경에서 EH, H는 나사산 높이 두 개를 곱한 거에서 빼서 값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피치 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피치는 1.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서 호칭경 10에서 피치 1.5를 빼서 8.5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멀티라인으로 하면요 얘가 다중선이어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X 명령을 이용해서 분해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자 골지름은요 바깥쪽 호칭경이 골지름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해서 가는 실선으로 표현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앞쪽 부분에요 나사축이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에 조립이 되어진 이쪽 부분에 그래서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C는 한 1 정도 할게요. 챔퍼. 자, 먼저 초기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트림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요. 커런트 세팅 값은 챔퍼 값은 4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노 트림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옵션에 트림에 T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 모드는 노 트림에 N, 그리고 디스턴스는 거리 값을 1로 바꿔줄 거야. 디스턴스에 D를 입력한 다음에 못따기 값 1, 엔터. 두 번째 값도 두 번 작업할 거고요. 멀티플에 M을 입력한 다음에 안찌름하고요. 바깥쪽 선 선택해서 여기서 못따기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라인으로 요게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경계 엔터. 자, 여기에도 전단면도로 온단면도로 단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칭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0번 레이어로 놔두고요. 해칭 들어가겠습니다. 바운더리는 애드 피크 포인트로 해서 추가하는데 영역 지정해서 선택을 해주는데요. 안찌름 있는 데까지 선택 영역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선, 실선 있는 데까지 해서 해칭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평면도 작업이 끝났고요. 그래서 정면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를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측면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그리기 렉탱 명령 실행하고요. 정면도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50 떨어진 지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from
베이스 포인트는요, 정면도 오른쪽 하단 선택을 하고요. 옵셋 값은 상대 좌표로 골뱅이 50,0. 자, 골뱅이 폭이 29였고요. 컴마 높이는 38. 레이어는 0번으로 가겠습니다. 외형선 레이어로 갈게요. 속성복사. 자, 그 다음에 분해를 하겠습니다. X 누르고요. 대상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먼저 센터 라인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인 들어가서 미드 포인트랑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요게 높이는 옵셋, 통과점에 T를 입력하고요. 밑에 선을 선택하고 요 중심선 있는 데까지, 그리고 속성 복사 매치 프로프 명령 실행하고요. 중심선을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바꿔 놓겠습니다. 랭스된 정분 D 입력하고요. 5mm 위아래만. 자, 요거는 좌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옵셋 들어가서 트루 포인트에 T를 입력한 다음에 대상 선택을 하고요. 먼저 이쪽 라인 실선으로 보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있습니다. 요게 높이, 그래서 실선 높이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옵셋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요게 폭, 가이드가 안내하는 이 폭이 21mm입니다. 멀티라인을 이용을 할 거고요. 스케일에 S 입력한 다음에 2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해를 한 다음에 X,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잘려져야 되고요. 이렇게 작업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나사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서클 들어가서 교차점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지름은 먼저 호칭경이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요. 지름 D 입력하고요. 이번엔 8.5 안지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원에서 가는 실선 골지름이죠. 그래서 컬러를 레드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이고, 트림 명령 사용해서 경계는 골지름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잘라내겠습니다. 랭스된 정분으로 해서 3mm, 트림 모드로 트림으로 4분의 1 자르고요. 로테이트로 회전을 해 놓겠습니다. 중심점 선택을 하고요. 각도는 한 마이너스 7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조립도면을 가지고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이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나는 곳을 주투상도로 하면 어디겠죠? 우측면도가 이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나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조립되어져 있는 상태로 투상을 해서 도면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얘를 재배치를 할 겁니다. 자, 얘를 일단은 무브 시켜 놓고 원래 있는 거랑 비교를 해 볼 거니까 카피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다른데 일단은 옮겨 놓고요. 자, 그러면 얘를 주투상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주투상도로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주투상도로 하면 평면도는 위쪽에 와서 배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으로 수직하게. 이 선상에 평면도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을 해서 로테이트 90도 회전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요. 로테이트 대상은 영역 선택해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중심점은 여기 이 점을 선택을 하고요. 각도는 마이너스 90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무브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돼요. 자, 얘를 주투상도로 했습니다.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그리고 얘를 기초해서 평면도 다시 배치가 됐고요. 측면도는 얘는 우측면도로 보든 좌측면에서 보든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배치하도 놔둬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평면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로 하겠다. 만약 얘를 오른쪽에 배치한다면 미러 명령을 이용해서 대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소스, 이레이저 소스 원본 삭제할 거냐 묻죠. Y로 누르고 삭제하고 이쪽으로 옮기셔도 돼요. 왼쪽에서 배치되든 오른쪽에서 배치가 되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조선은 지우겠습니다. 이레이저. 조립 도면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작업을 했을 때는 그 상태 그대로 투상을 해서 도면으로 나타낸 거고요. 얘가 첫 번째가. 근데 이 부품에서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을 메인 주투상도로 정면도로 놔두고 다시 작업한 게, 배치를 다시 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도 나갈게요.